지금부터 하는 이론은 하나의 경제학 이론이면서 하나의 가상 이론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재밌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경제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민이 자본주의 특성상 제가 통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똑같은 어떤 특정 도시에서 돈을 이렇게 똑같이 나눠줘 갖고 통화 실험을 해서 서로 이제 사고 팔고 행위를 하고 하면 5년이나 10년을 이렇게 점점 지나서도 누군가에게도 돈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가 되죠. 사람들이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럼 또 통화를 찍어서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이제 이렇게 키보드로 그냥 지표를 찍어서 하나 이게 키보드로 하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통화를 발행한다는 점. 요새는 다 키보드로 하죠. 전산 기록상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기록 쉬운 거 어렵지 않아요. 돈 만들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 다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일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 망하는 거죠.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서로 어떤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서로 사고 팔기 많이 하고 아이디어 짜고 물품 어떤 특정한 신상품 만들고 신기술 만들고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신기술과 신상품이 나오면 그 나라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빠져있고 통합만 발행했을 때 그 나라는 짐바브웨 꼴을 면치 못하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해외에서 자원을 사오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원이 많은 미국 같은 데는 인구수도 많고 그러면 경제를 무한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조건이죠. 이 조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달러 같은 것도 다른 나라가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화를 찍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하고 그 나라에서 장사를 하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해버립니다. 그 나라 이제 인건비가 싸다. 그 나라에서 싸게 이렇게 딱 보내거나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죠. 어떤 더 싸게도 공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 특성상 우리가 손해보잖아.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출혈하고 보내는 수도입니다. 대신 거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저기 계획경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통화의 발행 주체가 민간이었을 때 타인이 발행하라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 소유의 은행으로 바뀌게 될 때 국가의 빚과 기업의 빚은 키보드상으로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지워버리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가고 기업 행위,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안 했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짐바브웨 꼴 나오고 통화량이 이렇게 어떤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해서 경제가 성장을 서서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성장을 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짐바브웨 통화량만 찍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하고 이렇게 타국에서 물건이 공급이 된다면 그래서 우린 어쩌면 전쟁신이 되는 죽은 목숨이죠.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해야 된다고 해서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자급자족하고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국내에서 많이 하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엄청 부강해집니다. 이렇게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 세력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똑똑해 멍청하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렇고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좀 잊지 못하고 저도 하나하나 학습을 해나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이렇게 가상적인 그렇죠 재밌는 가상적인 경제 이론을 하나 이렇게 설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들의 통화를 찍어가지고 국가가 이제 계획경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공장을 수없이 만들고 사람들 인적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중국 같은 데는 외국 기업들을 일단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기 근로자들이 일하기 위해서 물품 생산에 익숙하거나 저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습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기업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나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자기 나라에 그냥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그냥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기술자로 하다 보니까 능숙해집니까? 능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타인에게 배워서 뭐 묘기까지 이제 자전거 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못하지만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술자가 엄청 양성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성장한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중국 경제 같은 거는 많이 어느샌가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로서는 놀랍게도 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기업 행위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신상품과 신기술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뭐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배워가지고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사람 배우면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기술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타인으로부터 학습을 받고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창업을 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했을 때 시장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술들이 나와서 시장을 이렇게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 기업이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빼진 채 통화량만 팽창을 시킨다면 그렇죠, 그 나라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돈 이렇게 뭐 그게 이렇게 치고들어 키보드로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완전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을 갖다가 타인에 공급을 하게 되면 뭐 전쟁 비상시 그 나라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식량부터 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느 정도는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군수공장 같은 것도 서로 이렇게 타국에다가 둬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받으면 전쟁 시에 이렇게 어떤 무기가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업을 갖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100만 개도 자기 통화를 찍어서 100만 개도 1000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게 재밌는 가상 이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1000만 개 만들어서 거기 국민들을 다 취직시키면 우리가 기술이 있고 그걸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번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 만들 필요 있냐? 해외에다가 둬가지고 거기다 가면 그게 해외 상품 수입이지 우리나라 자국 상품은 아니지 않냐? 해외 상품을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싸게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국가에서 부조금 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통화량은 팽창하더라도 모든 물가를 인위적으로 싸게 공급을 만약에 해준다면 인위적으로 뭐 방법은 많겠죠. 일부러 이렇게 출혈을 하기도 하나 두개 통화를 해외 수출을 달러 송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품을 싸게 유지할 수는 없을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산주의 계획 경제 안에서는 더욱더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뭐랄까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열심히 고정관념, 계획경제를 경험을 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이거를 끈이 이렇게 고정관념에 더 빠지는 거죠.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불가능하다. 우리 끝났다. 국가예비, 가계비, 기업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상가 공실이 많아. 그럼 공산주의 그럼 우리가 기업 100만 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들 국민들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시키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황당하게도 자본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가. 근데 국가에서는 버젓이 어떤 식량 쿠폰도 주고 주급 쿠폰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딱 주는 거하고 아예 기업을 그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용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시켜 우리가 상가 공실 생기는 걸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나라 인구수가 많을수록 실업자가 많을수록 좋다 이거입니다.
거기 기업들을 취직을 시켜갖고 거기다가 장사를 하게 한다. 해외에다가 기업 놔두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한다.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돼, 그렇죠? 해외에서 상품을 싸게 공급을 갖다가 수입을 해버리거나 거기 가서 장사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중국 가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거기서 싸게 물품을 수입한 것을 잘 생각을 해서요. 미국 기업들이 갔죠. 그거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통화량은 팽창하지만 물가를 낮추는 거예요. 수많은 물품들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인위적으로 물품을 싸게 공급을 해버리면 그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재밌는 제가 경제 발상이라 그랬죠. 재밌는 경제 발상과 경제 이론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런 가상 이론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가의 빚이 엄청 늘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끝장이야. 가계 빚이 엄청. 그러나 자신이 통화를 발행한다면 자기가 자기 빚을 없애버리고 재산이 형성해 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일 수도 있지만 국가의 비상사태 때는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경제를 해치게 되면은 서로 상업하려고 하는 행위가 없어져서 북상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량 팽창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싸게 공급하는 방법과 해외로 기업 형태로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이쪽을 싸게 공급해줘서 물가를 낮추는. 그렇죠. 물가를 하는데 물품의 공급자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죠? 타인이 만약에 그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쪽 들어와가지고 기업을 나가거나 해외에서 물품을 인위적으로 싸게 내주면 그 나라 산업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재밌는 저런 경제적인 발상도 가능하구나. 하나의 경제 이론과 통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단은 여러분이 하죠. 저는 엉터리 아닙니다. 저는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았고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짠가? 라는 의문. 진짠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학도 그렇고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사고를 전개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좀 경제를 판단하고 이렇게 진단하고 재미있는 가상 이론도 만들어내고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아니라 그냥 저렇게 좀 재밌구나 그냥 가상 이론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의외로 딱 고정관념에 딱 맺어가지고 불가능해라는 인식을 상대방이 세뇌학습을 통해서 딱 주면 불가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의 생각을 딱 체면 걸듯이 세뇌를 줘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이 방법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창의적으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창의적인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자본주의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계획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창의성을 굉장히 발휘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형태가 필요한 것이고요. 기업이 서로 사고 팔고 신기술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민간 경제가 성장을 해야 돼. 그러나 계획 경제의 공산주의 특징 이 부분이 국가 경제가 파산으로 갔다. 국가의 빚이 많이 늘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죠. 영국 같은 경우 그 기업의 빚이 가계 빚이 많이 늘어난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의 빚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나라 파산이야. 저렇게 많은 빚을 키보드 상에 그냥 기록일 뿐이에요. 기록 지우면 되는 건 재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공정하게 통화를 관리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통화를 갖다 마구 찍어내면 그 나라 통화를 불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숨겨야 그렇죠. 숨겨야 될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그 나라가 당장에 파산하거나 국가적인 비상상태,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나라의 생존이 더 필요하다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불가능하다는 키보드로 지웁시다. 키보드로 다시 하는 그 부분을 도입해서 우선 이제 기획경제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쪽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도 민간 경제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호판의 행위를 많이 하고 신기술 많이 해야 되니까 교육도 활성화시키고 계획경제 안에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또는 거기다가 상가 공실에다 투입을 시켜버리고 또는 해외에 나와가지고 해외에서 거기서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자본이 뭐 거기 달러 그대로 보내든가 아니 뭐 그 정상적인 자금이 되죠. 불법적인 자금. 거기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여기다 공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소속은 해외에 소속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장을 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업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국민들 숫자가 많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배치를 해주고 인구수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만약에 해외에 어떤 해외 국민들이 들어와서 인구수가 이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 자체 인구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한 4천만 원 정도 몇십 년은 될 것 같은데 국가 비상사태죠. 부동산. 그럼 타국의 나라를 일정 통제되는 곳에 들어오게 한다면 물론 국가적인 어떤 위기는 있어요. 그걸 통제만 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미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이게 많이 들어오게 해서 가령 이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세력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한 세력만이 특정하게 이 나라를 많이 들어온다면 참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세력 균형에서 인구가 우리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투입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아져. 근데 가령 이제 관광객이다 그러면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도가 인구수가 7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전 세계에서 그냥 이거를 들어와서 미국 사람도 들어오고 호주 사람도 들어오고 유럽 사람도 들어오고 수없이 많이 배치해갖고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다인종 그렇죠. 그 특정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그렇죠.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국가의 전망, 해외 사람들로 인해서 침투를 받아 국가가 망하는가 이런 그렇죠.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죠.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서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해외 국가 한 국가만 의존해 갖고는 이게 어렵다. 다인종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다국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주도한 데서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들어온 부동산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실험해보는 거죠. 경제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인구수가 빠져나가면 그 도시는 망하죠. 우리나라도 지방 도시가 인구수가 빠져나가고 대학이 없어져 그래서 지방의 상권이 쫄딱 망하고 부동산도 쫄딱 망하고 사고 팔고도 잘 안 되고 아파트 잔뜩 지어놨는데 미분양 엄청 생기고 국가적인 전망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획기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다인종과 다인국가를 그냥 들어올 필요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가가 경제관이 폭망할 것 같다. 이대로는 그렇게 예상이 됐을 때 이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세력으로 견제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미국은 뭐 전 세계 이민 받아들이셨는데, 그래갖고 인구수가 늘어난 경우죠. 범죄자들을 받아들이거나 특정 위험한 세력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거기 뭐 치안 통치만 잘 된다면 뭐 상관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주면 쉽게 들어오고 어렵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행정고시 치르거나 막 옛날에 사법고시 치르듯이 이민자를 그렇게 하면 되게 못 들어오겠죠. 제주도 같은 거는 무비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무비자로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네, 이런 체류 시간을 좀 늘려주면 어떨까요? 체류 시간을 이민은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만약에 좀 미국 사람이다. 미국 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 국가들이죠. 유럽 사람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1년 정도는 체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야 2년에서 연장도 쉽게 해줘. 2년, 3년, 2년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이민 없이 계속해서 거기 거주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영주권이지 뭡니까? 네.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제주도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그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획기적인 발상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진짜로 망할 것 같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것도 획기적인 발상도 이대로 가면 좀 어렵다. 폭망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런 실험도 필요하다. 관광객을 유치하나 거기서 관광객이 좀 한 달이 있는 거는 그렇게 괜찮고 1년이 있는 건 나쁩니까? 거기 그 나라가 부자 나라일수록 돈 가져와서 여기다가 쓰고 하거나 부동산 사거나 투자하겠지. 외국 기업도 어차피 유치를 하는데 외국 사람을 유치를 못하냐라는 거죠.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전 세계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 나라도 그렇고. 그럼 외국 사람은 유치를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구나 이제 상대와 경제가 좀 되는 미국, 호주 뭐 경제가 좀 되는데 영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경제가 좀 부자 나라를 좀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관광 비자로 해서 1년, 2년, 이렇게 1년 또 연장해 드릴게요. 10년도 있으세요. 이러면은 거기다 우리가 왔다 갔다 여기 다 제2의 거주지를 갖다 만들자. 야 기업도 괜찮겠네. 사람 많이 모이네. 부동산도 사고 기업도 막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사람들 복잡하게 너 관광 비자로 왔으니까 너딱다 일주일밖에 안 돼. 너 일주일 나가 이런 그렇죠. 오기가 참 까다롭겠죠. 기분은 나쁘고 사법처리 아니라 사법 시험 보듯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비자로 관광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는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쉽게 해외 기업을 유치해도 되지만 해외 사람을 유치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몇십만 명 유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제주도 부동산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실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렵게 만들어는 못 들어오고 쉽게 만들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가 어떤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들어오면 이거 치안이 문제가 되거나 이거 내가 쫄딱 저기애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세력으로 세력 균형을 이루는 뭐 별다른 상관이 없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지 않았을 때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미있는 이럴 수도 있지 않은가 이거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경제 이론이고 통화 이론이고 경제를 문제가 있을 때 고정적인 관념을 딱 빠진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교 교육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학교 교육에 대해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편이라서 저도 대학교 나왔습니다. 대학교 나오고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뭐 딱히 학교에서 뭘 배웠다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학교를 이제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학교에 어떤 시험 보기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그냥 조금씩 많이는 안 했어요. 조금씩 하고 내 나름대로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는 모르죠.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저는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엉터리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재밌는 가상 이론이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로 지워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지?
물가를 자기네가 이렇게 낮춰갖고 일부러 국내에서 생산해 낮춰 공급, 자기가 물품 공급자가 되어서 낮춰서 하거나 해외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고민하지 물가 때문에. 또 자기 나라에 이렇게 원자재도 많고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캐면 되지. 해외에서 원자재 싸게 수입할 수 없습니까? 해외에서 원자를 싸게 수입할 수 없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손해 보고서라도 안 됩니까? 네, 싸게 원자재를 수입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 비상사 때는 그렇게 가는 통화 풀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달러 같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용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가 자기 영토나 마찬가지 달러 영토가 되는 달러 영토를 더 넓히시겠습니까? 줄어들게 하겠습니까? 네, 넓히는 게 낫겠죠. 이론적으로는. 다만 우리나라 같은 이 소금용 경제 같은 경우는 원화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풀었다. 그럼 원화를 갖다가 환율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원화 갖고 이렇게 조작을 해갖고 출렁이나 이런 단점은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시도에 대한 좀 큰일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상에 따라서. 그냥 제가 허황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재밌는 가상의 이론이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공산주의 기획경제에서는 그럴 수도 있네. 현실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체제 같은 데서는 좀 못 살죠. 못 사는데 중국 경제는 잘 산단 말이에요. 뭐 그냥 계획경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계획경제와 민간에게만 맡기는 이런 경제를 잘 조합을 시켜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간 부분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인의 창의성 교육을 시키고 학교의 제도적인 시험 보기 위한 공부를 저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도적인 계획이 있다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창의성 교육 문제 해결하는데 꼭 그 방법이어야 되나요? 이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스스로 질문하거나 탐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국가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국가의 경쟁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교육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학교 나와서 비로소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교육이 진실일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꾸준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게 진실일까? 신의 과학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죠.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약간 의문과 불신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이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기존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약간 안전하다면 그 문제를 갖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덥석대고 내가 해결할게 그래갖고 쫄딱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위험을 그렇게 위험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빵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창의성이다. 제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 기도 저는 하나님 믿어서 이제 기도로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또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비정상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죠. 타인에게서 이런 비정상적인 과학이 나온다 이러면 그래 저게 진짜일까라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네 내가 봐서는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최대한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제 지식을 발달하거나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뭐 저도 공부를 썩 잘한 편이 못해서 그냥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존의 방법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방법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흥묘백묘 이론 아시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창의적인 교육이 우리나라에게서 수능 중심의 교육, 시험 보기 한 고기에서 벗어나서 학력 위주의 고기에서 벗어나서 대학교는 기본은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나, 실력이 더 중요한 이런 생각이다. 대학교까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학원을 만들어서 재교육을 시키면 사람은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여서 똑똑해질 거죠. 기업에서 학원 만들도록 장려해라. 그래서 교육시켜가지고 필요한 인재를 거기서 고용을 하면 사람들은 그렇죠. 특정 대학을 유명 대학을 가기보다 거기 들어가서 취직이 잘 되는데 문과보다는 이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학원 가면 취직이 되는데 야 우리 보냅시다 저기 자식들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많이 만들어 미국 같은 데도 영국 같은 데도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미국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원을 많이 만드세요. 학원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에서 활동하던 사람, 일단 기업 자체가 이렇게 만드는 필요한 인재를 만들겠죠. 해외 유학 가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나 학원 만들어 습득하나 뭐가 틀립니까? 네. 기업을 유치해 갖고 기술 배우나 그 기업의 관계자가 나와서 기술 가르쳐주나 뭐가 틀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학습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청출어람이라고 뛰어난 사람도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원을 많이 만들어놔. 그래서 그러니까 고급 기술도 거기서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원을 많이 만들어서 일정 기초 교육을 하고 창의적인 그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학원 가르쳐 놓고 스타트업 실험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 100군데도 시험하시죠. 그럼 국가에서는 안 될까요? 네, 국가에서는 관련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서 10만 군데도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공산주의 계획경제 안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100만 개의 스타트 기업을 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고용시키고 상업적인 어떤 상업 공간이 저기 상업 부동산이 부도날 것 같아서 공실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시켜 버리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제일 중요한 경제에 있어서 서로 상업하는 행위와 어떤 개인의 창의적인 교육과 활동 그다음에 거기서 수많은 기술이 파생되니까 그러면 수많은 기술을 갖다가 고고장한 기술을 장려해서 많이 만들어 스타트업을 갖다가 인종 계획정제 속에서 100만 개, 10만 개 투입할 수 없냐라는 거죠. 민간 경제에서는 자기 자본적 제한된 자본 수요, 국가는 비상시에 그렇죠. 무한 자본 통화량을 활용해서 무한 자본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물가도 지금 인적으로 낮추거나 하려면 한다는 거지.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가능한데 자본주의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그냥 재밌는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허황된 생각이라 하지. 저는 허황된 걸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서 논리에 맞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의 경제 이론을 설파하거나 도라이로 선포할 수도 있고 재밌는 발상이다 이렇게 창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게 너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생각을 한 거잖아요. 생각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의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더 경제 이론 이렇게 하면 해결될 텐데 왜 저렇게 고민에 빠져 있지? 네, 재밌는 경제 이론의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의 상상적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적인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허황된 사실을 이렇게 생각도 못하냐 생각도 학문적인 측면에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재밌는 발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허황된 지식을 전파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과학주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판단 속에서 이게 과연 해결할 수 이 방법으로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네, 그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과학적이라는 뜻이죠. 과학적 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인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생각에서 배제하는 머릿속에서 이미 구상해서 그것을 배제를 합니다. 배제는 말도 안 되게 돼. 이건 딱 봐도 머릿속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가짜를 판단하거나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기인지 아닌지 사기 이론이 많잖아요. 사기적인 사기 기술도 많고 그랬을 때 우리는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저는 논리적인 판단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공산주의라면 어땠을까?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계획경제인데 통화량을 찍어서 이렇게 못하냐? 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서로 사고 파는 자기 국내에서 인구수가 많고 자원도 많고 사고 파는 양이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약간 축복받은 나라인데 인구수 많죠, 자원도 많죠, 땅도 넓죠. 자기네들끼리만 사고 팔아도 거기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고 경제가 부강 국가를 누릴 수 있어요. 공산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가능한 일을 국가 비상사태, 국가가 전망에 취해 있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 이론을 실험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해보. 저는 엉터리 이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경제학, 제 나름대로 생각한 통화 이론에 대해서 설파한 거지 엉터리 지식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뭐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생각을 전개를 한 거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합니까?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